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터 경주에 뛰어드는 국가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QLA 소식, 그리고 싸이 퀀텀 소식, 그리고 이들과 아이언큐와 비교를 해봤을 때 누가 앞서고 있는가, 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끝까지 같이 시청해주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 4월 30일 QLA의 양자 컴퓨터 판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굉장히 큰 소식이죠. 지금까지 이제 의미 있는 수준의 금액으로 양자 컴퓨터를 판매한 건 아이온큐가 유일했기 때문에 기초적인 수준으로는 리게티나 디웨이브 같은 기업들이 있었지만 QLA가 상당히 큰 금액을 받고 양자 컴퓨터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AIST라는 기관이 QLA의 중성원자 양자 컴퓨터를 엔비디아 슈퍼컴퓨터와 함께 그 옆에 설치하기로 선택하다라는 제목의 뉴스가 이제 QLA 공식 홈페이지에 나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봤더니 QLA가 일본의 첨단 산업 과학기술연구소, 이게 이제 AIST인데 여기에 65억엔, 이게 이제 4,100만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57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이 정도 규모의 계약을 수주를 해서 양자 컴퓨터를 설치해 주기로 했다. 즉 양자 컴퓨터를 판매했다라는 소식이 나온 거죠. 굉장히 큰 소식입니다. 그래서 해당 컴퓨터는 엔비디아가 지원하는 ABCIQ라는 슈퍼컴퓨터 옆에 설치될 예정이다. 그래서 양자 AI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 슈퍼컴퓨터와 양자 컴퓨터, QLA 거를 같이 써서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하이브리드 양자 고전 컴퓨팅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QLA 컴퓨터는 아이온큐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 원료를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온이라는 걸 쓰는 거고 QLA는 중성원자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QLA 양자 컴퓨터 역시 실온, 상온에서 작동 가능하며 고전 컴퓨터와 쉽게 통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QLA의 이 게이트 기반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컴퓨터 형식을 가진 양자 컴퓨터는 2025년에 설치될 예정이다. 그리고 첫 번째 세대인 256큐비트의 아킬라라는 컴퓨터는 22년 11월부터 클라우드에 이미 올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 국가 양자 프로그램에 이 양자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도 양자 컴퓨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계약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엔비디아의 GPU로 구동이 되는 ABCIQ라는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이 대규모 고신뢰도 양자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양자로 가속되는 슈퍼컴퓨팅을 테스트해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미 슈퍼컴퓨터에다가 양자 컴퓨터를 접목할 생각을 하고 있고 수백억 단위의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 ABCIQ는 2,000개 이상의 엔비디아의 H100 GPU로 구동이 되고 있고 앞으로 AI나 에너지, 생물학 연구를 통해서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가 양자 기술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본의 이 양자 기술 혁신 전략의 일부이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기업, 어떤 조직이 하는 게 아니라 일본 국가 차원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크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QLA의 중성원자 양자 컴퓨터를 지금 570억이나 지불을 하면서 사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ABCIQ 시스템은 양자 회로를 시뮬레이션 한다거나 양자 머신러닝, 그리고 고전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구축, 그리고 이 양자적인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플랫폼으로 의도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 소식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온큐가 현재까지 수백억 수준의 양자 컴퓨터를 판매해서 낸 큰 매출을 낸 유일한 회사였는데 QLA가 이제 그 대열에 끼게 된 거죠. 그래서 QLA가 상당히 부상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중요하냐? 일본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사갔다는 거죠. 국가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수백억, 수천억 또는 조 단위를 들여서 양자 컴퓨터를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제 써보고 연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앞서가는 기업계 있으면 사들여서 직접 자기의 장소에 갖다 놓고 언프레미스라고 하죠. 이거를 해보는 수준까지 왔구나. 양자 컴퓨팅 단계가 한 단계 더 진보됐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싸이 퀀텀이라는 이 광자를 기반으로 하는, 광학 기반으로 하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 살아계시는 이런 과학자분들 중에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다라고 평가를 받는 존 프레스킬 박사님이, 교수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트위터에. 우와,
라고 하면서 이로 인해 민간 및 공공자금을 모두 대표하는 사이퀀텀의 총 자금이 약 13억 달러에 달하게 돼서 잠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자금을 지원받는 독립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사이퀀텀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면 광자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이고요. 아직까지 제품이 제대로 나온 게 없고 본인들 말로는 이제 세계적인 파운드리 기업인 글로벌 파운드리와 협력을 해서 앞으로 2029년 안까지 완벽한 양자 컴퓨터를 출시하겠다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이게 실물이 나온 게 없으니까 좀 더 지켜보자.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투자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 겁니다. 4월 29일에 사이퀀텀이 호주 정부로부터 9억 4천만 호주 달러를 받았으며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받는 독립 양자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호주 정부는 호주에 뿌리를 가진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인 사이퀀텀에 대해 9억 4천만 호주 달러, 이거는 미국 달러로 한 6억 2천만 달러 정도 되고 원화로 하면은 8,558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주의 연방정부, 그리고 호주도 이 주가 있겠죠. 그 주 중 하나인 퀸즐랜드 정부가 각각 사이퀀텀에 4억 7천만 호주 달러씩을 기여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사이퀀텀이 지금까지 투자받은 총 자금 조달액이 13억 달러에 도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1.8조 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독립 양자회사가 되겠다. 그리고 이 수준은 일부 국가가 투자하는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이퀀텀이 또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양자 컴퓨터계에서. 그래서 미래는 호주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정책 하에서 이루어진 가장 큰 투자 중 하나로 사이퀀텀은 퀸즐랜드, 이 호주 내에 지역 본부를 설립하고 거기서 양자 컴퓨터를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투자가 호주 기술 산업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 호주에서 만들어질 미래를 보고 싶다면 오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총리가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400개 이상의 고급 기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양자 기술이 퀸즐랜드에 수십억 호주 달러의 경제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수천 개의 고임금 기술 일자리, 주민들이 세계를 변화시킬 경력을 갖게 될 기회다라고 하면서 이 사이퀀텀에 대한 투자가 호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함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이퀀텀의 기술은 광학의 포토닉스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상온에서 작동이 가능하다. 아이온큐나 QLA랑 상당히 비슷하죠. 그리고 사이퀀텀의 CEO이자 공동 설립자인 제레미 오브라이언 교수는 2029년까지 오류 수정이 가능한 양자 컴퓨터를 내놓겠다는 회사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2029년이라는 타임라인을 세팅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목표가 절대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사이퀀텀이 자신감이 있구나. 지금 잘하고 있구나. 큰 돈을 투자받은 것도 그에 대한 반증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퀀텀도 이제 아이온큐의 경쟁사로 보면서 또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 세팅을 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호주에서의 국가 지원 기술 발전 대세의 일부이다라고 또 한 번 강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소식을 전달드렸는데 사이퀀텀도 상당히 중요하죠. 호주는 사이퀀텀에 베팅하겠다. 광자 양자 컴퓨터에 베팅하겠다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는 중성원자에 베팅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지금 초전도와 이온 트랩 쪽에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별로 양자 컴퓨터에 수백억 또는 수천억 또는 조 단위의 금액을 투자하면서 서로 선택하는 이 큐비트 구현 방식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일본이나 호주도 본격적으로 이 양자 컴퓨터 레이스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양자 컴퓨터 전체 생태계에 있어서 상당히 큰 뉴스이자 호재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는 거죠. 선도국들이 뛰어들어서 큰 돈을 넣어야 다른 국가들도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가 뒤처지겠구나라고 하면서 또 뛰어들면서 투자판이 더 커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엔비디아 제품 기반의 슈퍼컴퓨터에다가 QLA의 중성원자 양자 컴퓨터를 570억에 사서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뛰어든 거고, 호주는 사이퀀텀의 광자 양자 컴퓨터에 8,560억을 투자했다. 호주는 또 광자 양자 컴퓨터에 베팅을 했고, 그래서 두 국가 모두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양자 컴퓨터 경주에 뛰어들고 있다는 이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QLA의 첫 양자 컴퓨터 판매 소식 한 570억 정도가 되고요. 사이퀀텀이 현재까지 받은 총 투자금이 1.8조 원. 그러면 아이온큐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아이온큐는 현재까지 5대 양자 컴퓨터를 판매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매출이 한 6,700만 달러, 원화로는 9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매출 면에서는 아이온큐가 이기고 있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매출을 크게 내는 회사가 앞서는 걸로 볼 수 있지만
또 앞으로 미래가 될수록 양자 컴퓨터의 가격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대량 생산을 해서 더 많은 곳에 고객들에게 팔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양자 컴퓨터 판매 매출로는 아이온큐가 1위고 큐에라가 상당히 큰 금액으로 쫓아오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 아이온큐가 현재까지 받은 총 투자금은 한 9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싸이퀀텀이 한 2배 정도 되죠. 그래서 싸이퀀텀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온큐가 받았던 이 9천억도 굉장히 크다, 역사적이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큐에라와 싸이퀀텀 모두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미 아이온큐는 이 경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아이온큐는 현재까지 양자 컴퓨터를 9세대를 제조해본 긴 경험이 있고, 전용 공장도 지금 시애틀 근교에다가 지어놓은 상태이고, 지금은 이제 이 상용화, 상업화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에 신경을 쓰는 등 이제 다른 기업들은 개발,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아이온큐는 기술 개발에 더 나아가서 비용을 낮추는 것까지 신경을 쓴다는 면에서 저는 이제 아이온큐가 더 앞서고 있다고 보는 거죠. 매출도 아이온큐가 현재 가장 많이 냈고, 또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될 큰 흐름이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양자 오류 수정을 2026년쯤에 넣겠다라고 했고, IBM은 2028년, 싸이퀀텀은 2029년으로 봤기 때문에 양자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시대는 온다 안 온다 라고 논하기보다는 지금은 초기지만 2030년 전에 지금 주요 기업들이 오류 수정을 넣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가 지금 상용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오류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오류율이 높아서 계산을 하고 나면 쓸모없는 이런 결과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류 수정이 들어가는, 최소한 보수적으로 봐서 2030년까지는 양자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이 큰 흐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참고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양자 컴퓨터 시대는 니스크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류율이 높고 소규모 장치 정도, 이게 한 2030년까지 갈 거라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내놓은 자료이고요. 이 다음이 이제 폭넓은 양자 우위를 달성한 양자 컴퓨터가 쓸만해지는 시기입니다. 그게 한 2030년 이후인데, 지금 주요 기업들이 2030년 안에 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조금 당겨진 상태이고, 이 다음이 이제 완벽한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여러 분야에서 양자 컴퓨터가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를 뛰어넘는 내결함성 시대가 옵니다. 이게 204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조금씩 당겨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양자 기업들이 가져가는 매출이 니스크 시대에는 10억에서 20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오류 수정이 들어가는 2030년 그쯤에 오면은 이게 15배로 늘어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 쉽게 해석해 보면은 지금 아이온큐의 주가도 10배, 15배 늘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한 2024년, 한 2030년까지 6년 정도 보면은 뭐 주가가 못해도 10배, 이런 컨설팅 그룹들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15배는 오를 수 있겠구나라고 보고, 이런 것들을 근거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니스크 시대에서 폭넓은 양자 우위 시대, 즉 오류 수정이 들어간 시대가 여기선 2030년 이후다라고 봤는데, 실제로 기업들은 26년, 28년, 29년으로 훨씬 더 빠르게 잡고 있다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력적인 면으로도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아이온큐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커리어 SNS인 링크드인에 자기가 아이온큐에 다닌다라고 등록한 사람이 330명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170%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큐에라는 한 68명 정도. 그래서 여기도 뭐 나쁘지 않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싸이퀀텀은 270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는 성장률이 조금 느린 편이네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아이온큐가 지금 제일 사이즈면으로는 크고요. 이제 아이온큐보다 더 큰 순수 양자 기업은 컨티니엄밖에 없죠. 컨티니엄은 이제 허니웰에서 분사된 사업부가 영국에 있는 다른 회사와 합병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410명 정도. 성장률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 소형주 중에 대표격인 리게티와 디에이브가 있는데, 리게티는 이제 인력 감축이 있었기 때문에 2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13%, 현재 144명, 디에이브는 218명. 성장률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이온큐가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규모적인 면에서는 2위다. 컨티뉴엄도 성장률은 좀 낮지만 덩치 자체는 410명으로 제일 크고, 이제 싸이퀀텀이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네요. 270명 정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인력적인 면이나 또 양자 컴퓨터로 내는 매출도 계속 트래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는 뭐 인력적인 면이나 양자 컴퓨터로 낸 매출이나 이런 기술력적인 면에서 아이온큐가 아직은 1등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큐에라, 사이퀀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아이온큐랑 비교도 하면서 지금 양자 컴퓨터 경주에 일본, 호주까지 뛰어들었고 이 판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양자 오류 수정도 기존의 컨설팅 그룹들이 봤던 2030년보다 더 빠르게 주요 기업들이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양자 시대가 꾸준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이 오늘 여러분들이 얻어가셔야 될 하나의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아이온큐 연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페이지가 한 7, 80페이지 정도 돼서 제가 유튜브에서는 다루지 못하고 제가 지금 유료 멤버십으로 운영하고 있는 팬딩에서 가을바람의 경제력 자유연구소에서 이 특강으로 연례 보고서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페이지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모두 같이 공부해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온큐가 어떤 기업이고 왜 우리는 아이온큐에 투자해야 하는가 같이 공부해 볼 건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자료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부자 마인드는 어떻게 가지는가, 또 차세대 종목들 발굴하는 활동들도 제 팬딩 유료 멤버십에서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합류해 주시면 또 많은 것들을 얻어가시고 저한테 투자하시는 것 이상의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